오늘은 Productivity Based Cost Estimation. Productivity면 생산성이죠. 전 시간에 크루가 하루에 얼마 동안 얼마 양의 일을 하더라.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결국 작업에 들어가는 돈 계산을 비용 계산을 하는 생산성에 근거한 견적 방법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이 틀려지는 건 아니고 이 실제 실무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쓰이고 그 생산성 방법에 의해서 또 비용 견적을 낼 때 정부에서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나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신문지상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생산성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품셈입니다. 품셈. 표준 품셈. 왜 매스컴에서 이게 항상 이슈가 되죠? 당연한 얘기고요. 품셈이 잘못되어 있어서 공사비가 너무 필요 없이 높게 책정이 된다. 공공공사. 그래서 우리 경실련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죠. 실제 공사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정부에서 예가를 그렇게 높게 잡아버리니까 낙찰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 표준 품셈이 계속 매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거지만 그 시행 그 자료 조사를 하는 데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해요.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러이러한 작업조들이 크루가 하루에 얼마의 콘크리트를 치는구나.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되면 더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으면 거꾸로 비용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먼저 지금 한미 일이 있는데 일본 재팬은 표준 보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품셈하고 같아요. 거의 형식도 같고 물론 데이터야 뭐 틀릴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노무량을 가지고 비용을 견적해야 되는 방법이 같은데 그 역사를 살펴보면 왜 이게 같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거지. 일본 방식을 애초에 받아들여서 그런 거고 미국은 정부기관은 아닌데 어떤 일종의 협회입니다. 그래서 RS Means라는 데서 그래도 누구나 그 공감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그 코스트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들 책을 나눠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아마 일본 보기에는 없고 표준 품셈하고 RS Means 책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RS Means는 조금 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으로 가깝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표준 품셈은 처음에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단위가 표준 품셈 그리고 일본의 보괴는 같아요. 단위가 맨데이입니다. 맨데이. 근데 여기 per unit 나왔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콘크리트 1 입방미터를 치는데 한 명이 하루 종일 했어요. 8시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표준 품셈에서 그거를 원 맨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이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했어. 투 맨데이죠. 어렵지 않죠. 3명이 달라붙어서 이틀간에 걸쳐서 했어요. 1 입방미터를 치는데
이게 왜 이러지? 지금 녹화되고 있죠? 네. 3명이 달라붙어서 1입방미터를 치는데 이틀간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은 얼마의 맨데이가 들어간 거죠? 예? 여기만 그러는구나. 3명이 달라붙어서 꼬박 이틀에 걸쳐가지고 일을 해서 1입방미터를 쳤어요. 왜? 막 높이 있어. 건물이. 그래서 힘들어. 그랬을 때 그 유닛 당 투입된 맨데이가 어떻게 돼요? 6이죠. 그걸 아시면 되고, 우리 전 시간에 수업 자료를 보면은 크루가 뭐의 콤비네이션이 있어요? 리소스 3개 중에서 머티리얼만 뺀 거지. 레이버하고 이퀴먼트. 크루가 하루 동안에 혹은 시간 동안에 얼마의 프로듀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은 RS 민스 데이터는. 더불어서 맨데이와 비슷하게 아우어 데이터도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덕션하고 프로덕티비티 혹은 프로덕션 레이트는 유닛 per day 혹은 hour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요 단위는 이렇고 맨데이는 이렇게 되는데 서로 호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느낌이 탁 오지 않아요?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맨데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늘상 업무에 접한 사람들이 아니면 또 약간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표준 품질 대한민국 공식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건설 생산성 공식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표준 품질 책을 열어보면 처음에 이런저런 설명 없이 콘크리트 공인 0.17, 묵은 콘크리트엔 0.15인이 들어가고 소형 구조면 0.24인이 들어가고 콘크리트 공인. 좀 헷갈리죠?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맨데이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반으로 잘랄 수 있고 0.17인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인이 맨데이를 뜻하고, 여기 유닛은 나와 있죠. 미터 삼승 나와 있는 거죠. 응? 네, 지금 이 데이터는 0.17로 나와 있는데 뭐 히스토리가 있겠죠. 0.17이 아니라 뭐 0.2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통상 나는 이 히스토리를 조사를 해봐서 아니까, 작업조가 이 경우에 이제 크루가 장비는 빼고 노무만 철근 콘크리트 공 1인 플러스 보통 2인이 한 조가 돼서 일을 해서 보니까 at the end of the day, 하루 끝났는데 보니까 5m 삼승을 쳤어요. 응? 1m 삼승이 아니라 5m 삼승.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응? 5m 삼승 per day가 나온 거지. 응? 왜 이렇게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지? 그랬을 때 우리 철근 콘크리트 공의 맨데이 퍼 유닛이 얼마일까요? (0.2지) 그걸 계산을 하고 이제 넘어가야지. 통상 요 조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지.
근데 0.2가 아니라 0.17인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어느 현장은 5가 아니라 6을 치고, 어느 현장은 7을 치고, 여러 군데를 봐가지고 어떤 평균치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품셈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결국은 여기에다가 정부 노임 단가를 곱해가지고 레이버 코스트를 구하게 되고 뭐 머티리얼 코스트를 더하고 기계 경비를 더해가지고 가격을 정부 예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설계가예요. 설계. 엔지니어들,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 이 공식적인 데이터의 기준을 해서 그걸로 해서 설계 데이터가 나오면 시공회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견적을 해서 얼마에 입찰을 하는 거죠. 시공회사는 자기네 회사가 실제로 할 때 이게 얼마에 들어가는지 알고 있지. 자기네들 데이터가 있지. 그래서 그 설계가 대비 얼마에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종이 수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어느 부분은 설계가가 높게 나오고 어느 부분은 설계가가 낮게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에 할 수 있겠다 판단을 내리고 정부에 입찰을 낼 때는 상황에 따라서 뭐 좀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실행가라는 거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견적을 하면서 실제로 얼마에 들어가겠다. 일단 입찰을 보면서는 그 뭐 프로핏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결국 총액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각 공종별 어떤 그 가격을 설계 예가 대비 비교를 해서 결론을 내려면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형태로.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지. 견적실에서. 근데 이 경우는 근데 표준 품셈은 통상 요런 경우에 공사, 요런 형태의 공사로 봤으니까 이 공사는 조금 더 아마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다. 품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이 품 딴 얘기 아니에요. 우리 품앗이 하잖아. 품앗이. 그때 그 품이야. 그 노무량. 자, 얼추 보면 이거 약 2배 정도 돼서 보이죠? 그게 이 히스토리는 이거예요. 이제. 똑같이 생겼죠. 일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근 조립에 해당하는 건데 D13 철근, D16 철근, 뭐 단위가 톤이죠. 우리 캐드 듣는 친구들은 철근에 대해서 아니까 단위 톤이고 똑같이 생겼죠. 혼란스럽죠. 0.2인, 0.25인. 이게 아마 크고 이게 요거는 좀 더 이제 세세하게 손이 더 많이 가는 작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좀 너무 또 이 형태까지 똑같아서 예전에 아마 이게 품이 아마 60년대, 70년대 들어왔을 텐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데이터는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어딜 보면? 여기 뭐 한식 들어가는 거 이제 공장 관리비가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이제 이거 가면서 같이 이제 따라가는 뭐 한식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품 데이터는 여기 있는 거니까. 뭐 좀 크게 프린트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책을 보면 이게 RS 민스예요. 이게 미국, 유럽은 데이터 정리를 코스트 데이터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 공사를 하면은 이런 데이터에 익숙해져서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돼. 다
다 분류를 세세하게 해놨죠. 칼럼이 뭐죠? 기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철근 조립 공정이고 reinforcing in place. 근데 기둥에 대해서 철근이 미국 같은 경우 넘버로 붙여요. 넘버 3, 넘버 7, 뭐 이렇게 해서 넘버 낮은 게 더 굵어요. 우리는 D13, D16 뭐 이렇게 해서 지름으로 해서 하지. 저런 기둥에 철근 조립을 위해서 크루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4명의 철근공이 붙어서 4 로드맨이죠. 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하루 동안 얼마의 철근을 조립하더라? 얼마예요? 기둥일 경우, 빔일 경우 이렇게 다 틀린데 기둥에서 3번하고 7번 사이즈의 철근은 1.5톤 정도 조립을 하더라. 그걸 유사하게 품셈과 유사하게 맨 데이가 아니라 맨 아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투입된 맨 데이가 아니라 맨 아워. 하루에 맨 아워가 여기 얼마나 들어가? 응? No. 맨 아워라 그랬어. 그냥 시간이 아니라. 맨 데이처럼. 48, 32죠. 들어왔는데 이게 맨 아워가 per unit이죠. 지웠네. per unit. 여기서 유닛은 톤이잖아. 하루에 얼마 만들어? 1.5톤. 그래서 21.33 레이버 아워, 맨 아워가 1톤 조립한 데 들어간다. 1톤. 왜 이렇게 물량 대비 이렇게 내겠어요? 도면에서 우리가 물량을 뽑잖아. 몇 톤을. 근데 여기다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당 하면은 한 번 컨버전을 겪어야 되냐. 물량에 바로 곱할 수가 없잖아. 여기 사진은 이렇게 보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콘크리트 치는 공종이죠. 거기에서, 푸팅이 기초가 얕은 기초 있고 깊은 기초 있고 그러죠. 푸팅을 치는데 얕은 기초고 공법이 뭐예요? 다이렉트 슛. 그냥 레미콘에서 바로 그냥 내려가지고 치는 경우인데 저렇게 현장이 좋으면 레미콘에서 바로 칠 수가 있죠. 뭐 크레인 버킷이나 펌프가 필요 없이. 그랬을 때 보니까 크루는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C6라고 넘버링이 된 크루가 있는 거고 지금 아직 이 C6에 대한 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볼 크루 컴포지션이 여기 있습니다. 레이버 포맨, 크루 중에서 이 레이버만 뽑아낸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레이버 아워 계산 때문에. 레이버 포맨은 뭐죠? 작업반장, 포맨의 작업반장입니다. 그리고 보통 인부 4인이 있고 이 콘크리트 공 1명이 붙어가지고 6명이서 이 다이렉트 슛을 쏘는 경우가 되겠고 그들이 하루에 얼마 콘크리트를 치더라? 한번 보세요. 거기 있으니까. 데일리 아웃풋 보면 되지. 데일리 아웃풋. 120 큐빅 야드예요. 미국은 큐빅 야드인데 1야드가 약 0.9m 정도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작지. 그 옆에 보면은 품샘처럼 맨 데이가 아니라 그 맨 아워, 레이버 아워가 들어가 있죠. 레이버 아워 이 0.4가 있는 근거는 결국은 타입은 틀리지만은 6명의 어떤 레이버가 들어가서 8시간 동안 일했고 120 입방 야드의 콘크리트 타설을 했기 때문에
결국 0.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조금 히스토리가 좀 더 나와 있지. 품보다 조금 친절하죠. C6라는 크루를 그 RS 민스의 그 크루끼리 이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뒤편에 보면 찾아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C6라는 크루 컴포지션은 한 명의 작업 반장, 4명의 레이버러, 한 피니셔 플러스 2개의 가스 엔진 쓰는 바이브레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가 같이 패키지로서 이제 크루가 형성이 된 거지. 그 친구들이 시간당 비용이 어떻고 데일리 비용이 어때서 요렇게 요 패키지 크루를 하루 쓰려면 얼마가 들어가요? 저 밑에 나와 있는 게 잘 안 보이겠지만 잘 정리하면 얼마? 1493불 170만원 정도 되나? 170만원? 크루 코스트지. 얼마 찍어내요? 하루에 콘크리트 타설량은 120입니다. 유닛당 들어가는 크루 코스트는 얼마예요, 그러면? 큐빅 야드당 들어가는 크루 코스트는 이거를 120으로 나눠주면 되죠? 저걸 가지고 우리가 콘크리트 120 입방야드 하루에 타설이 가능합니까? 저 돈으로? 뭐가 하나 빠졌죠? 콘크리트 값이 빠졌죠. 머티리얼 값이 없잖아. 이제 간단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왜 비어 있냐면 콘크리트는 타입이 너무 많고 강도도 다 틀리고 그거에 따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또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랑 뭐 가격 형태가 이제 많은 머티리얼은 따로 모았고, 이제 레디믹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 유닛은 큐빅 야드고, 이제 여기는 데이터가 없고 결국은 머티리얼 코스트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140 psi 구조체에 쓰이는 컬럼 구조체에 쓰이는 콘크리트다. 그때 그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얼마? 140 큐빅 야드. 자,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그 실제 이 실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해외 공사 하려면 이런 데이터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워크샵이 됐든 뭐 이렇게 하게 할 테니까 얼마? 140 psi를 큐빅 야드당 얼마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3표 레미콘에 전화해서 우리 배달해 달라고 그러면 얼마 차지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78불. 이게 2007년 민스 데이터니까 이거보단 지금은 좀 올랐겠지.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머티리얼 코스트 플러스 크루 코스트 하면은 전체 비용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 후팅이었죠. 얘가 후팅에 후팅이 이제 구조체잖아. 140 ps짜리 콘크리트를 칠 때 1큐빅 야드당 얼마가 있어야 돼? 90.44불이 들어가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유닛 코스트인데 한국말로 뭐라 그랬어요? 기억해봐. 보너스 점수 주기. 1위 대가. 그냥 단지 큐빅 야드당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히스토리가 이제 들어있는 거 알겠지? 그리고 나면은 실제 전체 비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야? 우리 도면을 보면 위에서 봤을 때 기초가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생겼고, 이런 도면이 이제 2차원 도면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겼겠죠? 네? 최적을 구해야지. 응? 그래서 XX 큐빅 야드가 나오겠지. 그 전 시간에 했었던 그 전체 페인트 공정에서 페인트의 면적, 혹은 또 콘크리트 얘도 있었구나. 실제로 미터 3석짜리
이거를 도면에서 뽑아내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견적서의 한 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지만 품셈 안에서 이제 맨데이가 나오죠. 그걸 가져오고 그거에다가 실제로 노임이 얼마인지 그걸 곱해야 되죠. 정부 노임 단가 기준이라는 게 계속 발표가 됩니다. 철근공 얼마, 보통인부 얼마, 그거를 곱해주면 돼요. 응? 머티리얼 코스트는 어디서 가져와? 물가정보지에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항상 크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장비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품셈은 조그만한 이제 기계나 부품 같은 경우는 품에 같이 붙어 있을 때가 있고, 큰 장비 같은 경우는 따로 있어요. 기계용비 계산란이. 그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 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장비를 렌탈을 했어. 시간당 얼마? 그게 나오죠. 여기 달러, 원, 퍼, 아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오히려 일단 이제 렌탈 한다고 생각하면 더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이 밑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답을 해야지. 뭐 베이스드 견적이었어. 뭐 베이스드. 응? 그걸 뭐라고 불러? 생산성, 프로덕션 레이트, 프로덕티비티 계속 얘기했잖아. 데일리 아웃풋 혹은 시간당 아웃풋이지. 이제 이게 시간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생산성 베이스드 그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거야. 이거 대비 생산성을 안 따지고 그냥 그런 히스토리 없이 데이터만 계속 모아서 히스토리컬 데이터, 마치 계산 견적하듯이 하면 그거는 이제 실적 베이스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고. 아워리 프로덕션 레이트. 여기 답도 여기다 써있네. 응? 프로덕션 레이트. 이거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 미터 3승 퍼 아워. 항상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 이 단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에 가면 기사 시험을 볼 때 Q라는 걸 계산을 많이 합니다. Q가 이거예요. 1 입방미터짜리 버킷을 가지고 있는 굴삭기가 시간당 얼마의 흙을 퍼서 옮기더라. 불도저 삼날 사이즈가 어떻게 생겼는데 걔는 1시간당 흙을 얼마큼 옮기더라. 그거 계산을 해서 Q를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이제 그것도 기사 시험에 100% 나와. 그게 Q가 시간당 얼마 한 양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생산성인 거야. 생산성은 생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돈 계산을 위해서 생산성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기계의 생산성. 오케이? 그래서 need to calculate Q, hourly production rate. 표준 품셈 지금 책 보고 있으니까 기계 경비 계산 이렇게 해서 나와. 한번 봐봐. 그래서 RS 민스하고 품도 서로 아까 컨버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왜? 데일리 프로덕션 레이스로부터 맨 아워 계산했잖아. 레이버 아워. 품이 맨 데이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계산이 가능하겠죠. 여기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후팅 요거에 이제 레이버 아워가 얕은 기초냐 깊은 기초냐에 따라서 0.4, 0.343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요게 아까 얘
레이버 아워 계산은 얘 보여줬죠? 요걸 가지고 계산했대. 이거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 노무량을 이 친구들을 실제 그 품 스타일로 맨데이 퍼 유닛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작업조가 가서 하루 동안 한 일이지. 예? 이거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1 나누기 120 한 거지. 근데 저희 큐빅 야드가 조금 더 작으니까 그거 보정만 해준 거야. 참고로 이 작업은 왜 했냐면 우리 연구실에서 건설기술연구원이 이게 공정이 굉장히 많잖아. 토공 있고 철근 있고 강 관련된 공정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대학에 이렇게 용역을 줍니다. 2008년도에 철근 콘크리트가 사실 공사비에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 공사에서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철근 콘크리트 아니야, 공구리.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받아서 그 실제 방학 때 우리 대학원생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 거야. 아, 이 현장 하루에 얼마, 이 현장 하루에 얼마를 했는데 보니까 작업조가 여기는 콘크리트 공을 3명 두고 하네, 여기 2명 두고 하네,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또 외국 데이터하고는 이렇게 비교가 되네 하고 해서 이런 작업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내가 듣기로 한 번 더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매년 생산성이 팍팍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